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 등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똑똑한 12시죠. 자, 오늘 수요일 예상했던 대로 오늘 카페 지하 1층 온에어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출연자가 카페에서 뭐라고 그래요. 방송에서 예. 이 시간대쯤 오시면 출연하실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영업방해 행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왜 자꾸 저희 똑똑한 12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나저나 오늘 저희가 또 뭐 이런저런 뉴스를 또 보다 보니까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굉장히 좀 환한 얼굴을 하면서 웃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딱딱한 이 표정을 지었던 과거 사진인데 이게 지난 3월에 찍힌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 한국이 너무 속 좁게 얘기한다. 이제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이제 일본 혹은 뭐 워싱턴 한국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라고 봅니다. 이때부터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는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산케이 신문 한국 지국장과 또 청와대를 직접 3원 생중계하는 전화를 통해서 3원 생중계하는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스케일이. 이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해서 과연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직접 팽팽하게 경론을 벌이는. 그렇습니다.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똑똑한 12시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또 광고 있으니까요. 광고 듣고 와서 과연 이 산케이 신문은 왜 그런 보도를 냈는지 또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예상하셨겠지만 산케이 신문과 이 청와대는 연결이 다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화 연결 장치가 네. 아직 수리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리가 될 때 그 이후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민 국장님이 아주 또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스머프들이 이제 그 풀을 베는 뭐 이런 그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른바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몸에 있는 털들을 이제 깨끗하게 제모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남성분들도 꽤 계시고 여성분들은 뭐 이미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왁싱 같은 것들이 일단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그 어떤 서로 간의 촉감 혹은 뭐 서로 간의 어떤 그 친밀도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이 왁싱을 직접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좀 기회가 닿으면 그와는 다르게 또 여성분들 중에 겨드랑이 털 이거를 기르겠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저희 그 합정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편의점에서 잠깐 제가 김밥을 먹는데 한 중국 여성분께서 뭐 이렇게 민소매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아주 무성하게 잘하신 그 겨드랑이 김무성하게 자라오신 길러오신 그 털들을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미용을 위해서 물론 제모를 하시긴 하지만 그게 과연 여성분들이 정말 스스로 원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런 그 시선 특히 이제 남성 위주의 시선에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겨드랑이 털을 깎았던 것이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본다면 여성분들의 어떤 그 겨드랑이 털 기르기 운동은 충분히 남자들은 겨드랑이 털 길러도 되고 여성은 맞습니다. 없어야 미덕이고 이 예. 자체도 편견이지. 저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의 그 베넷 털이라고 그러나요? 그저 배 뭐예요? 쪽에 있는 그 털들을 보면 굉장히 그건 섹시한 것 같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베넷 털이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제 베넷이란 말은 그 아기 때 뭐 저 뱃속에 있을 때 그 얘기인데 아마 그 배꼽 아래쪽에 털이 이렇게 쭉 나잖아요. 거기 이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여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요. 근데 그 털이 은근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몸에 나는 이 털들이 다 이유가 있겠죠. 뭐 괜히 나겠습니까? 뭐 네. 그것들 깎지 마시고 아름다운 이성교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화 연결과 관련해서 많은 그 제안들이 오고 있어요. 내일은 정윤회 전 부인과 통화를 해서 이혼 시 합의했던 발설 금지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 우리 부부의 과거, 이 과거는 들추지 않는다. 이게 이혼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좀 물어봐달라. 그런 제안도 해주셨고, 네. 또 내일 또 교황이 오시는데 교황 인터뷰도 좀 해달라. 교황 인터뷰. 사실 제 프란치스코 교황이랑은 나름 좀 친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제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메일도 한 2차례 보냈어요. 매일 2번 보내는 것 정도의 사이? 교황한테 메일 보내신 적 있으세요? 보낼 생각도 안 했지. 그렇죠. 근데 저는 메일까지 보낸 사람이라. 뭘 물어봤어요? 뭘 말했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이후에 한국의 Y모 주교를,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Y 주교가 굉장히 좀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교황님, 저는 아직 나이가 매우 어리고 또 학식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뭐 덕도 너무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을 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교황님께서 다시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나이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네가 어리석은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주교들 중에 덕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교황께서 그러니까 네가 진짜? 진짜로 진짜 그런 답장을 보내셨어요? 네, 그 교황이 그렇게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교황하고 대화를 나눴구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낸 메일은 아니고 그 주교가 보낸 메일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 우리 위키프레스랑 인터뷰 좀 한번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아직 그러면 답장이 안 왔어요. 인터뷰가 된다면은 이건 정말 세기의 특종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아직 답장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이기 때문에 혹시 뭐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제 연락처도 남겨드렸거든요.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않겠는가. 그나저나 나는 오늘 이 기사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한동대 교수가 비행기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정말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의 뉴아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동안에. 예. 잠이 든 틈을 타서 여성의 주요 부위를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아챘어요. 여성이 이제 이 교수에게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교수가 재빨리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 피해 여성이 승무원에게 알렸고 승무원이 FBI에 신고를 했는데 항공기가 뉴아크 공항에 착륙하고 난 다음 곧장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교수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놀란 게 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과 맞습니다. 25만 달러, 2억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국내 보도는 그 한동대 교수로만 나와 있고요. 일부 보도 외에는 대부분 다 성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과연 근데 외신은요. 이름이 사진은 나왔어. 물론이고 아예 이름을 드러내놓고. 근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놓는 거 보면서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이모 씨, 김모 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일상화돼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네. 이런 서구의 유수 언론들은 반드시 이름을 밝힙니다. 아니 그 이름을 꼭 밝힌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볼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올 초죠. 네. 경주의 한 리조트가 무너졌을 때 네.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경찰, 한국 경찰인데 네. 그 한국 경찰의 이름까지 아, 그래요? 직접 박아서 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름을 네. 밝히는 건 언론으로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꼭 이런 식입니다. 그 야당 걱정 많이 하거든. 예. 근데 야당 걱정하는 거 보면 조선일보 말대로 하면 망해. 틀림없이.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 온건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온건파가 박근혜에 대한 온건파지 뭐. 온건파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야당 색깔 다 잃고 선명성 잃고 정치적 잃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경파가 이번에 또 나름대로 힘을 얻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경파를 맹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당직자.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 예. 이렇게 익명으로 보도합니다. 그 사람들 당직자 관계자 그 기자이면 그 기자일 가능성도 있잖아. 기자가 그냥 지 생각할 때 지 생각을 그렇죠, 쓰죠.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군지 뭐 밝힐 수가 없으니까. 조선일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네. 당직자, 관계자, 핵심 관계자 등등 몇 명이 있죠. 하여튼 저는 교수의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하나는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했을까. 이게 이제 비행기가 한 2, 3분, 지하철처럼 2, 3분마다 한 번씩 쓰는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딱 걸린 이후부터 내릴 때까지. 그렇다고 화장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엉뚱한 딴 빈자리가 있었을 리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럼 뻔히 그 자리를 다시 가자니 이제 그 상황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승무원들이 그 옆자리를 다시 주진 않으셨을 거고. 왜냐면 피해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과연 잡힐 때까지 어디에서 있었을까? 이게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네. 정말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걸린 이후에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걸린 이후에 바로 현장에서 부인을 하거나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잖아요. 예. 이게 바로 어떤 바람 피는 장면이 목격된 남성들이 정신없이 그냥 뛰어서 도망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면 늘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한 상황들에 대비하는 훈련들을 늘 좀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성추행과는 무관하지만. 근데 이 교수 말이죠. 네. 인터넷 뒤져보면은 누군지 다 나와요. 그래요? 또 강연 동영상도 벌써? 있던데 예. 멀쩡한 사람인데 말이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러네요. 요즘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셔서. 예.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모양이죠. 47살. 예. 이름도 이미 포털 사이트에서 충분히 검색이 좀 되고 있는 것 또 같고. 한동대가 또 하나님의 대학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네. 그리고 이분이 참 미국의 무슨 대학교, 유명 대학, 코넬인가? 코넬. 그죠? 예. 그 네. 대학교의 또 개원 교수인가 그래서 예. 코넬에서도 지금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자신들이 제공했던 모든 편의를 다 없애겠다. 이 양반 아주 그냥 큰일 났네. 그러니까 벌금만 해도 벌써 2억 5천이면은. 물론 2억 5천 이하인가요? 2억 5천 무조건 2억 5천인가? 2억 5천 정말 만만치 않은 벌금인데. 네.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성추행 예. 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배상액을 몰아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미국 공항에 지금 도착한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뉴욕이면 뉴욕 옆에 뉴욕. 뉴악. 그렇습니다. 뉴욕 옆에 뉴악이 있어요? 네, 뉴욕이랑 뉴왁이랑 뉴욕에 이제 국제공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JFK 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 공항이 있고 뉴왁 공항이 있는데 뉴왁도 많이 가죠. 뉴악. 네. 그거 어떻게 알아?
또 제가 또 여러 번 가봤잖아요. 여러 번 갔어. 이럼요. 미국 갈 때 가장 싼 비행기표가 그러니까 LA 쪽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 뉴욕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싸요. 유학 공항에 좀 싸게 간 건가? 뭐 이 사람이 뭐 그 싸게 간 건 아니겠지만 여튼 우리나라에서 갈 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좀 싸거든요. 아틀란타, LA 그다음에 이제 뉴욕 이쪽이 좀 싼데 네. 그중에 뉴욕은 글쎄요. 뉴욕 아마 시랑 좀 많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쌌던 것 같고 뉴욕은 조금 더 외곽 쪽에 있어서 좀 아니 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단 말이죠. 네. 체포가 됐고 그러면은 판결 받을 때까지 또 벌금 낼 때까지 미국에 있어야 되나? 일단 이 범죄 사실이 중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범죄 사실이 만약에 경하고 무겁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 범죄 사실을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어떤 본인이 충분히 어떤 그 벌금에 대한 뭐 이런 걸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종의 보석 같은. 그렇죠. 그 범죄 혐의가 그러니까 미스디미너 이 정도가 이제 좀 아마 경한 범죄 이런 거일 텐데. 근데 이거는 중범죄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중범죄예요, 이거는.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특히나 성추행이라는 게 이게 두 사람이 다 깨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벌어지는 성추행과는 이 자는 동안에 벌어지는 성추행은 또 차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클럽에서는 아주 뭐 다양한 신체 접촉이 있고 또 일단 정도 양해를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대신 이제 클럽에서도 어떤 여성분이 단호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찝적대거나 어쨌든 뭐 확실한 건 본의가 아닌 그렇죠. 바라지 않는 원치 않는 이런 접촉은 뭐 성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나 자는 동안에 했다면 더 이건 뭐 100% 확실한. 하여튼 한동대학교요? 한동대학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포항에 있는 대학교요. 그렇군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어. 한동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인 만큼 아주 굉장히 거기 나름 명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어느 쪽이 주로 유명한? 모르겠네. 아니 전반적으로 그래요. 한동대학교.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양반 한동대 다니기도 힘들겠네. 아마 학교에서도 그렇죠.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학교 내 그 교수 사회가 얼마나 또 끈끈한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아니야. 이건 쉽지 않아. 그런가요? 예. 정교수인 모양이죠. 한국의 한동대학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양반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는 한 명 있어요. 와이모 씨. 치킨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 그래서 바로 튀어간 경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귀국을 한. 그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렇지. 정말 그분 기자회견은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몇몇 기자회견 중에 정말 하나였어요. 정말 그 윤창중 씨 말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제가 엉덩이를 탁 치면서 뭐 이렇게 말투를 굉장히 끊어 하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해요. 그분 그 기자회견 내용이. 하여튼 열심히 잘 살아라.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해.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결국은 이제 집에서 치킨 2마리 시켜 먹었던 게 그 TV조선 특종이 또 되기도 했었었고. 윤창중 씨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뭐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죠. 미국에서도. 네. 아직도. 모처럼 또 우리 반가운 우리 윤창중 씨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지금 가능한가요? 예. 네.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이드에 대해서 그 가이드에게 이 자리에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대. 저는 그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가졌고 또한 그 여성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잘해가지고 성공하라. 이런 앞으로 잘하라. 위로와 격려의 제스처였는데. 예, 위로와 격려의 제스처였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그 윤창중 씨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뭐 본인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추행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특히나 그 호텔로 불러서 예. 새벽 시간에 네. 호텔로 불러서 자신의 타올 타올이 아니라 이제 그 샤워 가운 같은 거 그거 네. 하나만 입었던 모습을 예. 젊은 여성에게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벌금이 네.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나가면서 다소 놀란 예. 표정을 제가 감추지 못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부끄러운 거야. 이 미국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추행 벌금 네. 2억 5천만 원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너무 뭐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으로 상당히 많이 보상을 좀 해주는 편이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맥도날드에서 커피가 뜨겁잖아요. 예. 커피를 파는데 그 커피를 받자마자 마셨는데 입천장 홀라당 대고 네. 그 놓치면서 가슴 쪽에도 화상을 좀 입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 그 여자가 커피는 뜨거운 건데 당연히. 예. 그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 주장은 직원도 나에게 이 커피가 그렇게 뜨겁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커피 어느 부분에도 이 커피가 뜨겁다는 내용의 주의가 없었다. 소송을 걸었는데 한 100만 달러인가 받았어요. 한 10억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사실은 기업들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기업들한테 자유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예. 소비자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철저하게 지켜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또 미국이 뭐 직원들 잘 자른다, 마음대로 사장 마음대로 해고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해고를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잘못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또 배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회사들 특히 이제 우리는 뭐 내부 고발자라고 할까요? 예. 뭐 내부에 문제 있는 거를 조금 뭐 문제 제기한다거나 이런 걸 뭐 밖에 알리는 사람들을 뭐 배신자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네. 그런 그 내부자 고발에 대한 그 철저한 뭐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부터 좀 배울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한 어떤 유무형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의 입장은 그 가해자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성추행,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피해자 보고 야 네가 행동거지가 옷이 그렇게 입어.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가 원인 제공도 했어. 뭐 이런 식의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둘이 잘 해결해라. 이렇게 둘이 글쎄 말이에요. 사과하고 떠넘기기도 하고. 예, 이게 예. 정말 그 공권 얘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윤창중이 지금 왜 미국 안 가? 가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망쳐가지고 숨으면 다야 이게? 국가적인 망신을 정말 그 해외 토픽이 얼마나 또 창피하게 실리기도 했었고. 이른바 우파논 얘기라고 불리는 놈들 보면은 윤창중부터 시작해서 문창극, 변희재까지 아주 그냥 뭐. 변희재 참. 어제 그 실시간 검색 1위 했더라고요, 결국은. 네. 변희재 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이제? 발부가 됐죠. 발부가 됐죠, 그죠? 발부가 됐는데, 예. 검찰이 9월 4일 다음 선고 기일 그 즈음에 네. 나 붙잡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럼 어쨌든 선고 공판 때 선고는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예. 또 이게 뭐 단발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건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건이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권도 있고요. 이제 1,100만 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있고. 예, 오늘의 유머 이용자들도 이 사람한테 걸었었고요. 아, 그래? 예. 방송인 김미화 씨. 김미아 씨도 계시고. 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 예. 이게 저 거의 번호표를 받고 지금 서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예. 이 변희재한테 걸지 말지. 아, 지금 고민 중이세요? 왜냐하면은 예. 국민 TV 운영비의 80%라나? 그게 저 박원순 서울시가 줬다고. 아, 변희재가요? 한 푼도 받은 일이 없거든. 아니, 뻔하게 나오는, 저 사람 명수 곱하기 몇만 원 해보면 뻔히 나올 그러니까 건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말이죠. 예. 이게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별 영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지금까지 이른바 그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냥 용서를 많이 했어요. 너무 물렁물렁하게 했어.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우리 또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아까 뭐 미국 노동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도로를 막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예. 공사구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안내문 비슷하게 반드시 써 있는 게 뭐냐면 예. 여기서 노동자를 치게 되면 음. 플러스 뭐 7,000불의 뭐 추가 벌금과 또 뭐 징역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더 많은 하여튼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반드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더 그런 걸 보면서 조심을 하게 되고, 아, 노동자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사판 길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뭐 노동자 보호한다는 그런 느낌은 받은 적이 없고, 네. 특히나 뭐, 이렇게 그 방향지시봉 같은 거 들고, 심지어 그 노동자분들께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차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미국이 그렇게 뭐 노동자를 별로 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똑똑한 12시 저희 그 카페네 아무도 오시지 않은 관계로 저희 둘이서 지금 또 노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어설픈 용서가 오늘날 이 나라를 이 지경 만들었다는 이 제리주커님의 따끔한 지적이 아주 가슴 깊게 또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냥 아무리 뭐 야당에서 기를 쓰고 해서 대선 승리를 도모하려 해도 안 되더라. 우린 계속 집권하고. 우리 판 세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희재 같은 애가 저 대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하고 주진우하고 탁현민하고도 누구더라? 해서 얘네들을 고재열. 네. 이렇게 개목걸이를 채워서 광화문을 돌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저희가 죄인입니다. 뭐 그렇게 옛날에 5.16 쿠데타 때처럼 그렇게 한다고 변희재가 그랬어요? 변희재가 그랬어. 나 참 어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박정희 시대 때나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랬었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상대편의 잘못은 건건이 아니 없는 범죄까지 없는 잘못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지나간 얘기 뭐 가정을 하는 건 참 뭐 의미 없습니다만 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네. 조선일보 하나 정도 나작을 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칼을 뽑긴 뽑았죠. 그랬다가 이제 세무조사 유야무야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갔다 왔고 뭐 하나 그 성과가 있다면은 방상훈 그 형님은 발행인은 안 해요. 조선일보 발행인은 안 해. 그래요? 예. 예. 그 과거에 그때 한번 아픈 추억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조중동이란 이사회의 정말 엄청난 카르텔. 이거를 깨기가 정말 쉽지 않죠. 대통령도 깨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집권한 이후에 바로 조선일보 하나 정도만 어떻게 날려주셨었다라면.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적어도 새누리당이 안 되고 야권 쪽에서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조중동 저렇게 언론이란 이름의 저 괴물이 된 저 공룡 손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방법이 있어요. 뭐 전혀 무리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합법적으로 예. 공정거래위원회 예. 동원해가지고 신문시장 탈탈 털어가지고 불공정 거래사안 건건이다. 어마어마한 과징금 때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네. 여기를 통해서 저쪽 그 종편들? 조중동 종편들 특혜를 모두 다 걷어버리는 겁니다. 특혜라면 뭐냐? 전국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그렇죠. 한 특혜. 또 뭐가 있냐면은 고정번호가 있잖아요. 아, 번호 너무 좋아요. 뭐 15번, 18번 이런 거. 네, 19번 TV조선. 그런 거 필요 없이 예, 그런 거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만 신고받아도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광고 어떤 삥뜯기 예, 그렇죠. 이런 거 신고만 제대로 받아서 만약에 조중동 새 회사들에 대한 신고만 제대로 받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또 중요한 특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신문하고 방송.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신문하고 종편을 결합해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100만 원 내면은 한 30만 원은 그렇죠. 저 신문에 70만 원은 종편에 이렇게 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업들 상당히 얼마나 좋아. 종편이 위세가 아직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신문을 앞세워가지고 당신 그 신문에 아주 제대로 한번 털어볼까? 그 신문에 한번 나면 당신들 주가에 영향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압박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우려가 들게끔 해서 압박을 하면은 종편에 광고하기 싫어도 그 신문의 위세 때문에 광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시모일보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완전히 막 깡패예요. 그래서 일부 기자라고 해야지. 신문의 일부 기자들은 거의 깡패입니다, 진짜. 거의. 그래서 대놓고 얼마짜리 광고를 그냥 대놓고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도 저희가 이제 기업들로부터 많이 홍보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키프레스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좋다. 사주와 기자 이긴 회사. 예, 그래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너무 공정한 언론이다 이렇게 늘 칭찬을 주시는데 예. 여튼 이미 깡패가 돼버린 또 하나 더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걸어가지고 예. 진짜 지금 TV조선 네. 제대로 공정성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앵커가 거의 이제 웬만한 보수 평론가 수준이에요. 그렇죠. TV조선은 아예 뭐 종북이라고 단정도 하고 종북 단정해가지고 비현이제가 1,500만 원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이런 데서 네. 그 종북 갖고 이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이야기한 비현이제 1,500만 원 그 배상 판결 이것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고 있거든요. 종북의 의미를 꼭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그 의미를 축소시키면은 이거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조선일보도 그런 식으로 엉뚱한 사람 종북 이미지 덫이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제 자구적 차원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종편들의 그 방송 내용들을 일일이 다 심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징계를 때리면은 결국에는 방송이 할 말을 못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잘못한 것들을 축적시켜가지고 3,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제어가 있잖아요. 예, 예. 이때 제어가 취소! 이렇게 되면 문 닫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들였던 장비니 인력이니 감당 못 하거든. 그러면 신문과 함께 몰락할 거예요. 특히 이제 TV조선이 초반에 100억 사기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잘 못 샀대요. 그래서 장비 살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원이. 그래서 이제 다른 채널들이 막 중계차 내보내고 할 때 TV조선만 LTE 중계라고 그래서 왜
저 가방에 메고 다니는 TBU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음. 다른 종편들은 막 다 큰 카메라 놓고 이렇게 막 생중계할 때 걔네들 막 그거 했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여튼 그 TV조선이 예. 앵커들이 이제 대체로 딴 회사에서 온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앵커 같은 경우는 음. 한 방송사에서 네. 그 사내 그 불륜 문제로 글로 이적을 하셨었고. 아, 그래요? 예, 그랬죠. 어. 그 얘기는 제가 이따 자본하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잠깐 내리고. 누구예요, 누구? 아, 그 양반? 예.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따가 점심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잘 나갔던 분이었는데. 예, 말이죠. 또 다른 앵커분도, 모 방송국에 계시던 분인데, 그 양반이 작가들한테 그렇게 추근된다고. 아하. 특히 이제, 하여튼 뭐예요. 작가가 있는데, 네. 술자리에서, 지나친 추근댐 하다가, 크게 한번 당하셨다고, 쌍욕을 한번 들으셨대요. 아, 그 여성분으로부터? 그 여성분으로부터. 아하.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2억 5천 감인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미국이었으면 2억 5천 2억 5천 감인데. 우리나라라 그냥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TV조선 앵커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뭐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엄성섭 앵커 같은 경우는 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그 두개골을 쪼개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그런 말 했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TV 앵커, 뉴스 앵커가 이 무슨 보수 농객이 할 만한 얘기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질 않나. 하여튼 뭐 자질 부족인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여튼 뭐 TV조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버티는지. 정권 바뀌면은 위태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 종편들이 말이죠. 대선 때 아주 길을 쓰고 길을 썼죠. 길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12년 지위를 대선 유지하기 때 위해서. 그때 살짝 종편들이 흔들렸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대선 어느 정도 전까지는 계속 한쪽으로 가다가 막판 되니까 약간 좀 불안한 거지. 그래서 네. 모 종편들은 막판에 막 갑자기 진보 농객들을 막 불러다가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네. 뭐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설레발을 좀 치기도 했었는데 예. 결국은 대선 이제 때 방송 중에 대선 개표 방송 중에 그 고모 평론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께서는 박근혜 현 대통령이 이제 우세한 걸로 나오자 네. 양손을 번쩍 들고 환영을 하셨다고. 진짜? 예. 오. 그 방송 중에 잠깐 카메라 돌아갔을 때 예.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그 양반이 진행이었고 나머지 평론가들 다 옆에 앉아 있는데 근데도 두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만세라고. 만세라는 말까지.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두 손을 번쩍 이제 들어오면서 표정에는 활짝 웃었지. 활짝 웃었지. 그 양반도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했거든요. 예. 그 전까지 굉장히 발언들이. 그렇지. 예, 그래서 꽤 방송계에서 퇴출 가능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아주 월 3천씩 벌고 계시고. 월 3천이나. 월 3천씩 찍고 계신데. 야. 그죠? 내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월 1,000이었는데. 요즘 왜냐면 이제 김 국장님은 주로 라디오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TV들은 기본 단가가 좀 있고. 그렇지. 예. 하루에 막 지금 황태순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67개씩 찍으면서 그분도 지금 한 달에 3천 찍고 계시대요. 그 게스트만 하는데. 게스트만 하는데. 야. 그래서 정말 이 이른바 자칭 정치평론가들의 지금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정영진도 그렇게 보나? 저는 이제 다 잘렸잖아요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거의 한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아직. 안타깝네. 예. 또 우리 정영진도 아직도 라디오를 배회하면서. 저도 그렇죠. 저도 라디오. 세상 바뀌면은 아니 우리 정영진이가 무슨 어디 친 야당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뭐 여당 비판하는 건 봤지만 야당 지지하는 표현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세상이 바뀌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건 이제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망하면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 저는 김용민 국장님이야말로 라디오 게스트계의 삼성과 같은 존재였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한겨레의 최성진 기자는 라디오계의 유재석이라고까지 표현해줬었어. 그러니까. 그때 스케줄 많을 때 일주일에 한 몇십 개씩 하셨죠? 아니, 하루에 고정이 8개였어요. 거 봐요. 고정이 8개? 고정이 8개였어요. 그러니까 8호 40에 또 뭐 위클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50개씩 했을 거 아니에요. 정신 없었지. 그러니까 그게 월천이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 밑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날 일자리 창출에 큰 나무가 쓰러지면 이 주변의 작은 나무들이 살아날 이런 그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양반은요. 아니 인생이 개차반이야. 네. 겉으로 나와서는 아주 근엄하게 막 예리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인생이 개차반이야. 어떤 경우냐? 그 아내가 있어요. 네. 근데 캐나다에 숨은 네. 이 두 집 살림을 한 거지. 예. 궁금하네요. 뭐 혹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시사평론가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요? 수많은 시사평론가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예. 방송에 나오고. 아,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야 뭐 그 사람 세상 바뀌면은 뭐 다 드러나지 않겠는가. 예. 궁금합니다. 여튼 예. 진실은, 저 너머에 또 어딘가에서. 전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수많은 예. 시사평론가죠, 수많은 뭐. 시사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다. 진짜 누구지? 감이 잘 안 오네. 예. 그 바쁜 와중에도 말이죠. 예. 굉장히 바쁘시고. 아니, 뭐 시사평론가들이 바쁘죠. 바쁘죠. 종편 예, 많이 나가는. 그렇죠, 종편 많이 나가시고. 이런 분들 중에서. 예, 하여튼,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들, 우리 김영민 국장과 함께 했었는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 또 조합원분들께서는 늘 잊지 마셔야 될 게, 정말 거짓을 말하는, 언론 또 거짓을 말하는 시사평론가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종편을 아예 안 보면 돼. 그렇죠. 15번부터 19번까지 지우셔도 돼요. 네. 좋은 세상이 오면은, 네. 망할 채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출연을 해서 한몫 챙겨야 되는 망하기 전에. 빨리 변절을 하세요. 변희재처럼.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준비한 내용은? 준비는 별로 안 했지만. 여튼,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5초 하나 남겨놓고 이제 그래요? 인사하면 뭐해. 예,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